안녕하세요. 집현전 2기 초급 14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김우정, 임경은이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발표한 내용은 RNN을 이용한 텍스트 분류입니다. 먼저 텍스트 분류가 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린 후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류를 진행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발표 부분의 전반적인 내용이 코드 리뷰로 구성되어 있어 겹치는 내용이 많은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머신러닝의 학습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지도학습은 이제 모, 문제와 정답을 모두 알려주고 학습시키는 방법이며 대표적으로 분류와 회귀 문제가 있습니다. 비지도학습은 답을 알려주지 않고 학습시키는 방법이며 클러스터링이 대표적입니다. 강화학습은 보상이 높은 방향으로 시행착오를 통해 스스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네, 알파고를 대표적인 예시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중 저희가 이번 시간에 발표할 내용인 텍스트 분류는 지도학습에 속하게 됩니다. RNN은 입력과 출력의 길이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계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설계로 나타낼 수 있는데, 먼저 원투 매니 방식이란 모든 시점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입력을 받지만 모든 시점에 대해서 출력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활용 예시로는 이미지 캡셔닝을 말할 수 있는데요. 이미지의 입력이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사진의 제목, 즉 단어의 나열들을 출력할 때 원투 매니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 매니 투 원 방식이 있습니다. 매니 투 원 방식은 네, 모든 시점에 대해서 입력을 받지만 최종 시점에서만 출력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활용 예시로는 입력 문서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판별하는 감성 분류, 네, 메일이 스팸인지 정상 메일인지를 분류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시점에 대해 입력과 출력이 항상 일어나는 매니 투 매니 방식입니다. 입력 문장으로부터 번역된 문장을 출력하는 번역기와 각 단어의 유형이 사람 혹은 장소와 같은 어떤 유형을 나타내는지 알아내는 개체명 인식, 또 각 단어의 품사를 알아내는 품사 태깅이 매니 투 매니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발표한 텍스트 분류는 매니 투 원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스팸메일 분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는 케글에서 제공하는 정상 메일과 스팸 메일이 섞여져 있는 스팸 메일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URL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링크를 통해 스팸 메일을 다운받아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읽은 모습입니다. 여기서 V2는 메일의 내용이고 V1에서 햄은 정상 메일, 스팸은 스팸 메일을 뜻하게 됩니다. 학습을 위해 레이블을 달아줘야 되는데요. 여기 replace 함수를 사용해서 정상 메일은 0, 스팸 메일은 1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 후 널값과 중복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isNull 함수를 사용해서 널값이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false가 뜻하는 것은 널값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true가 나타났으면 널값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저희는 널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곧바로 중복값을 체크를 했습니다. 총 데이터의 길이를 확인하고 유니크 함수를 사용해서 중복을 제거한 데이터의 길이를 확인했더니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복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drop duplicate 함수를 사용해서 중복값을 제거한 후에 전처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후 이제 x와 y 데이터를 분류를 해서 이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이제 케라스의 토크나이저 함수를 사용해서 토크나와 정수 인코딩 과정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tokenizr.pdon 텍스트를 사용해서 문장 데이터를 리스트 형식으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 후에 text to sequence 함수를 사용해서 리스트에 존재하는 단어들을 이제 숫자 값으로 변환을 시켜서 시퀀스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문장 데이터였다면 변환된 데이터를 보시면 정수 인코딩으로 변환이 완료된
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단어들이 이 숫자들이 어떻게 할당됐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시면 토크나이저 워드 인덱스를 출력해 보시면 이렇게 i는 1, 2는 2 이렇게 매핑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부여된 각 정수들은 각 단어의 빈도수가 높을수록 낮은 정수가 부여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즉 메일에서는 i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은 to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복합 사이즈를 출력을 할 때 플러스 1을 해주는데 그 이유는 패딩을 위한 토큰인 0을 추가하기 위해서 플러스 1을 해준 후에 단어 집합의 크기를 구하게 됩니다. 그 후에 전체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어야 하는데 수동 분리 방식과 자동 분리 방식이 있습니다. 수동 분리 방식은 전체 데이터의 길이의 0.8을 곱해서 80%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길이를 구하게 됩니다. 그 후 인덱스의 값에 해당 데이터 값의 길이를 넣어서 말 그대로 수동으로 분리하는 방식이 수동 분리 방식입니다. 자동 분리 방식은 스킬런에서 제공하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를 사용해서 분리를 하게 되는데 간편하게 테스트 사이즈에 어떤 비율로 분리를 할 것인지만 설정을 한다면 간편하게 분리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지 당연하게 결과값은 동일합니다. 네, 그 후에 데이터의 입력값 길이를 동일하게 해주기 위해서 패딩을 진행하게 됩니다. 패딩을 진행하기 전에 맥스 함수를 사용해서 메일의 최대 길이를 알아냅니다. 최대 길이는 189가 나왔습니다. 189로 모든 데이터의 길이를 통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패드 시퀀스 함수를 사용해서 패딩을 진행하게 되고 오른쪽 모습을 보시면 원래는 길이가 30이 되던 데이터가 189로 패딩 과정을 통해서 바뀐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학습을 위한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가장 먼저 레이어 층을 순차적으로 쌓기 위해 시퀀셜 함수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인베딩 레이어를 쌓는데 단어 집합의 크기와 인베딩 벡터 차워 31을 인자값으로 받습니다. 그 후에 심플 RNN 레이어를 쌓고 저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이진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출력은 1로 하고 활성화 함수는 시그모이드를 사용했습니다. 컴파일에서 옵티마이저는 RMS를 사용했고 로스 함수로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했습니다. 바이런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했습니다. 그 후에 학습이 되는 모습을 이제 피스통이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 로스 값을 보시면 로스가 꾸준히 떨어지고 이밸류에이션 함수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0.9778%의 정확도를 나타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모습은 학습 과정을 시각화해서 나타낸 모습인데 로스가 꾸준히 떨어진 것을 모아 학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로이터 뉴스 데이터를 사용해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로이터 뉴스 기사 데이터는 총 11,258개로 구성되어 있고 분류할 레이블의 개수는 46개입니다. 케라스 데이터셋에서 로이터를 임포트 하시고 로드 데이터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넘워드는 데이터에서 등장 빈도를 순위로 몇 번째로 해당하는 단어까지만 사용할 건지 조절을 하게 됩니다. 넌으로 설정을 한다면 모든 단어를 사용한다는 뜻이고 여기서 만약에 100으로 넣게 되면 1부터 100에 해당하는 단어만 사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 후에 테스트 스플릿 인자는 이제 몇 퍼센트의 비율로 트레인과 테스트를 나눌 것인지 여기서는 80대 20으로 나누게 됐습니다. 데이터를 출력해 보시면 텍스트가 아닌 이제
텍스트가 아닌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현재 이 데이터는 토큰화와 정수 인코딩 과정이 모두 끝난 상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 번 더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훈련 데이터는 8,982개, 테스트 데이터는 2,246개로 8대2로 분리가 잘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네, 저희가 분류할 카테고리의 개수는 46개입니다. 여기서 어떤 단어가 어떤 숫자로 매핑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getWord 인덱스를 선언하셔서 출력을 해보시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빈도수가 높을수록 낮은 정수를 부여받기 때문에 만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보고 싶다 이러면 1을 넣어서 확인을 하고, 네, 뭐 상위 n번째 단어를 리턴 받고 싶으면 인덱스에 n을 넣어서 몇 번째 단어가 등장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맥스 함수를 사용해서 뉴스 기사의 최대 길이를 확인하고 평균 길이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데이터는 토큰화와 이제 정수형 인코딩이 끝난 상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뉴스 기사를 보시려면 복원 과정이 따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getWord 인덱스를 사용해서 어떤 단어가 어떤 정수로 매핑되어 있는지를 저장을 하고, 인덱스 투 워드 딕셔너리에 하나씩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인덱스 3번부터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스페셜 토큰을로 이제 변환이 복원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0은 패딩, 1은 문장의 시작, 2는 미확인 토큰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스페셜 토큰부터 먼저 012에 할당을 해준 후에 각 단어에 대한 정수들을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X트레인에 0번째 있는 것을 복원하고 싶다 이러면 모든 단어들을 하나씩 불러와서 인덱스 투 워드에 입력으로 넣고 이거를 계속 저장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복원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원된 데이터가 이상해 보이는 이유는 이게 전처리 과정이 모두 끝난 문장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해석이 바로 안 되는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 전 과정은 학습시킬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학습을 위한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다운받는데 여기서는 이제 1부터 1000번째까지만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트레인과 테스트는 8대2의 비율로 나눴고요. 맥스렌은 100으로 해서 모든 입력값을 100의 길이로 맞춰서 패딩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후에 toCategorical 함수를 사용해서 그 레이블들을 원활 인코딩을 진행하게 됩니다. 컨트롤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모델을 선언하고 인베딩에 이제 단어의 복화 사이즈랑 인베딩 벡터 차원수를 설정을 합니다. 여기서는 120을 사용했고요. 그 뒤로 이제 LSTM을 사용해서 학습 분류를 진행하겠다 해서 LSTM 레이어를 추가를 하고 저희가 이제 46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출력층에서는 46개의 뉴런을 사용합니다. 또 활성화 함수로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해서 값 입력에 대해서 46개의 확률 분포를 만들어냅니다. 여기 컴파일에서는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해서 그 손실함수로는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가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로스 함수를 사용했고 원활 인코딩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주로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사용했습니다. 그 전 과정에서 추가된 과정이 있다면 콜백에 이제 ES랑 MC를 사용하는데 ES가 뭐냐면 얼리 스타핑으로 이제 벨리 로스를 모니터하면서 로스 값이 4번이 연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 이제 오버피팅의 징후이기 때문에 조기 종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함수입니다. MC는 모델 체크 포인트의 함수로서 검증 데이터의 정확도가 그 이전보다 좋아질 경우에만 모델을 저장하도록 지원하는 함수입니다. 학습 과정을 보시면 초반에는 로스 값이 꾸준히 잘 떨어지다가 이제 이후에 봤을 때 로스 값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번 연속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30F폭으로 설정을 했지만 25F에서 얼리 스타핑이 일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저장된 모델을 로드를 하고 밸리에이션 함수를 선언해서 테스트를 진행했더니 0.7280%의 정확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학습 과정을 시각화한 모습인데 로스 값이 꾸준히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오버피팅이 일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IMDb 리뷰 감성 분류 진행해 보겠습니다. 영화 리뷰에 대한 텍스트와 해당 리뷰가 긍정인 경우 1, 부정인 경우 0으로 표시한 레이블로 구성된 데이터로서 테라스에서 이제 해당 IMDb 영화 리뷰 데이터를 로드 데이터 함수로 바로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했던 로이터 뉴스 데이터에서 사용했던 테스트 스플릿 비율 함수 조절하는 파라미터는 지원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바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50% 비율로 구분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클래스의 개수는 이제 0과 1 감성 분류이기 때문에 2로 출력이 되고요. 또 영화 리뷰의 최대 길이는 2494, 평균 길이는 238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데이터는 인덱싱된 숫자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복원을 하고 싶으시면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getWordIndex 함수를 불러와서 어떤 단어가 어떤 숫자로 매핑되어 있는지를 가져오고 index2word 디저너리 함수 안에 사용을 해서 이제 키값과 밸류 값을 저장해서 복원 과정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페셜 토큰 012의 자리는 비워두고 3부터 단어와 정수값을 저장을 시킨 후에 단어의 정수값들을 하나씩 넣으면서 단어로 복원을 하고 출력을 한 모습입니다. 본격적으로 학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단어 집합의 데이터를 우선 다운로드 해주시고 여기서 단어 집합의 크기는 만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또 최대 길이는 500으로 해서 모든 문장의 길이를 500으로 통일을 시킨 후에 패딩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시퀀셜 함수를 선언하고 임베딩으로 복화 사이즈 만을 넣고 여기선 벡터의 차원을 10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GRU 레이어를 쌓고 저희가 이진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출력은 1, 활성 함수는 시그모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또 컴파일에서 옵티마이저는 RMS를 사용했고 로스 함수로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을 보시면 밸리 로스 값이 증가했다가 떨어졌다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로스 값이 증가하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얼리 스타핑이 된 모습입니다.
모델을 저장하고 저장된 모델을 로드하고 이제 밸리에이션을 진행했을 때 테스트 정확도가 0.89%가 나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학습 과정을 시각화해서 나타낸 것인데 이게 로스 값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테스트 정확도가 잘 나왔기 때문에 학습이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함수는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가지고 어떤 임의의 문장이 들어왔을 때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예측하기 위해 만든 함수입니다. 입력된 문장에 대해서 기본적인 전처리 과정을 하고 그 후에 이제 정수 인코딩을 진행을 하고 패딩까지 해준 후에 여기 모델.predict 함수에 통과를 시켜서 스코어 함수를 얻게 됩니다. 스코어 점수를 얻게 됩니다. 스코어 점수가 0.5 이상이면 긍정, 0.5보다 낮으면 부정이라고 판단을 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은 이제 영화 어벤져스의 10점 리뷰를 가져온 건데 이 문장을 함수에 통과를 시키면 이렇게 99.86% 확률로 긍정 리뷰라고 나타낸 걸 볼 수가 있고 오른쪽은 영화 블랙팬서의 1점 리뷰를 가져온 건데 이 문장을 통과시키게 되면 97.84% 확률로 부정 리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란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은 아니고 머신러닝의 주요 알고리즘으로 분류해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네, 왼쪽이 나이브 베이즈의 식인데요. 여기서 PA는 A가 일어날 확률, PB는 B가 일어날 확률, PA바 B는 A가 일어난 후에 B가 일어날 확률, PB바 A는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날 확률을 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예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를 사용해서 스팸 메일을 분류해 볼 텐데요. 여기서 이제 입력 텍스트가 있을 때 이 텍스트가 이제 메일의 본문을 의미하겠죠? 입력 텍스트가 있을 때 정상 메일일 확률과 입력 텍스트가 있을 때 스팸 메일일 확률을 각각 구해서 높은 확률이 나온 것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해당 표현법을 나이브 베이즈 표현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P 입력 텍스트가 공통 분모가 되기 때문에 공통 분모를 제거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상 메일일 정상 메일일 때 입력 텍스트 곱하기 정상 메일일 때 스팸 메일 입력 텍스트가 있을 때 스팸 메일일 확률 곱하기 스팸 메일일 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입력 텍스트를 이제 바로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문의 단어를 토큰화해서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에 입력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시로는 여기 본문에 있는 단어가 3개라고 하고 그거를 W1, W2, W3라고 표현을 하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식은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정상 메일이 나타났을 때 W1 단어가 나타날 확률 곱하기 정상 메일일 때 W2 단어가 있는 확률 곱하기 정상 메일일 때 W3가 있는 확률 곱하기 정상 메일일 때 이런 식으로 하면 확률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백 오브 월드랑 마찬가지로 단어의 순서는 전혀 고려가 하지 않고 오직 단어의 빈도수만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예시를 좀 더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에 이제 6개의 메일이 있고 이 미프리 로터리라는 문장이 스팸인지 정상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식은 이 전 식에서 나타났던 걸 그대로 가져온 건데 유, 프리, 로터리라는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확률을 구하게 됩니다. 우선 P 정상 메일, P 스팸 메일에 대해서 확률을 구하면 여기 총 6개의 메일 중에서 정상 메일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6개 중 3개이기 때문에 0.5. 스팸 메일도 마찬가지로 6개 중에 이렇게 3개가 스팸이기 때문에 0.5입니다. 0.5는 이제 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계산 과정에서 따로 곱하진 않고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 U, 바 정상 메일에 대해서 계산을 해볼 텐데요. 네, 정상 메일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정상 메일에 나타난 모든 단어의 빈도수를 세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3개가 정상 메일인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단어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고 여기서 U가 나타난 횟수는 이렇게 U가 이렇게 2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2로 계산을 하고 프리도 마찬가지로 10개 중에 프리가 이렇게 2번 나타나게 됩니다. 로터리라는 단어는 정상 메일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0이 돼서 전반적으로 정상 메일의 확률은 0이 되고요. 스팸 메일일 때는 마찬가지로 스팸 메일에 이제 단어 수를 세게 되면 마찬가지로 10개인데 U가 마찬가지로 2번 나타나고 프리가 한 번, 2번, 3번 나타나고 로터리는 2번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치를 보아서 스팸 메일의 확률일 경우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문장은 스팸 메일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나이브 베이지에 아주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아무리 많은 빈도수가 발생해도 하나의 단어가 나타나지 않으면 0이 되기 때문에 0 곱하기 어떤 큰 값을 해도 무조건 0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친 일반화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라플리스 스무딩이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대부분 계산이 진행이 됩니다. 라플리스 스무딩이란 뭐냐면 단어에 대한 확률에 이제 분자와 분모에 일정한 숫자 값을 전부 더해서 분자가 0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계산법입니다. 대부분 0.5나 1을 거의 더해준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뭐 라플리스 스무딩을 사용했다면 11분의 3 곱하기 11분의 3 곱하기 11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0이 나오지 않도록 조절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를 사용해서 뉴스그룹 데이터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사이킬 런에서 20 뉴스그룹이라고 부르는 이제 20개의 다른 주제를 가진 여기 20개의 다른 주제를 가진 데이터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게 되는데 여기 서브셋에 트레인이라고 적게 되면 트레인할 함수를 제공해주고 뭐 테스트라고 적으면 테스트 데이터, 올이라고 하면 전체 데이터 이런 식으로 서브셋을 이용해서 제공을 받게 됩니다. 메일의 내용을 보시면은 뉴스그룹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데이터를 출력하시면 뉴스의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 파일 네임 이렇게 저장된 경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 타겟은 이 뉴스 그룹이 분류된 레이블을 볼 수 있는데 7번째 7이라고 되어 있는 레이블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이 레이블의 이름은 이게 리거션이라고 하는 것을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공한 데이터는 토큰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전처리 과정이 따로 필요하게 됩니다. 나이브 베이즈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단어의 빈도수를 활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백오버워드의 형식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입력 데이터를 자동으로 그런 식으로 이런 빈도수로 BTM 형식으로 변환시켜주는 카운트
벡터라이제이션 함수를 선언해서 pTransfer 함수에 통과시켜서 BTM으로 한번 변환을 시켜줍니다. 데이터를. 그 다음에 여기 과정에서는 이 BTM을 TF, IDF 형식으로도 한 번 더 변환을 시켜 주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게 DTM을 바로 사용해도 되지만 사용해도 사용할 때 이제 성능이 더 개선된 경우가 있고 이거를 이제 TF, IDF로 변환했을 때 성능이 개선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TF, IDF를 사용한다고 해서 성능이 개선이 되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유의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브 베이즈의 모델을 사이킷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멀티노미컬 MB를 선언한 다음에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파 1.0이 나오는데 이게 라플리스 스무딩이 1로 적용이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네, 문장이라고 합니다. 학습이 완료되면 이제 서브셋을 통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다운을 받고 그 다운받은 테스트 데이터를 DTM으로 변환시키고 그 DTM을 또 TF, IDF 행렬로 변환을 시켜서 이제 프레딕 함수에 통과를 시켜서 이제 예측된 결과값을 얻게 됩니다. 예측된 결과값이랑 정답값을 이제 비교를 해서 어큐 스코어를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정확도는 0.77%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6장부터 8장을 맡은 김우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6장에서 6장, 7장, 8장에서 사용할 데이터는 앞에 부분과 다르게 한국어 데이터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과정은 비슷하지만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형태소 분석기라는 추가적인 도구가 활용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네, 들어가자면 먼저 저희는 네이버 영화 리뷰 데이터를 이용해서 감성 분류하기 태스크를 진행할 건데요. 먼저 데이터를 설명하자면 모든 리뷰는 글자 수 140자를 넘지 않는 데이터이고요. 그리고 총 20만 개의 리뷰 데이터, 훈련 데이터는 15만,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는 5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자체적으로 긍정과 부정 리뷰의 비율을 동일하게 샘플링했기 때문에 딱히 뭐 쏠리는 클래스를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10만 개의 부정, 1에서 4점에서 부정, 1에서 4점 스코어로 매겨진 10만 개의 부정 데이터, 그리고 9에서 10점으로 매겨진 10만 개의 부정 데이터, 그리고 중립은 제거된 상태의 데이터입니다. 저장한 데이터의 훈련 데이터에서 5개의 샘플을 출력한 결과인데요. 일단 데이터는 아이디와 다큐먼트, 레이블의 3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이디는 단순히 사용자의 아이디에 익명화된 버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작업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도큐먼트 행은 사용자의 리뷰 데이터이고 레이블은 리뷰에 해당하는 감성 클래스입니다. 0은 부정이고 1은 긍정입니다. 리뷰 내용을 담고 있는 빨간색 상자를 보시면 영어 데이터와는 다르게 띄어쓰기가 더 안 돼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어가 가진 특성 중 하나이며 이러한 요인 때문에 영어보다 좀 더 분석이 어렵다고 합니다. 먼저 저희는 데이터를 정제해 볼 건데요. 앞의 과정과 유사하지만 한 번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중복이 있는지 아닌지에 판다스의 n 유니크 함수로 중복 탐지를 하고요. 중복 탐지가 4,000개 정도 되었으므로 이 중복을 제거해 줍니다. 다음으로 리뷰 데이터 중에 널 값을 가진 샘플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나온 값이 1개가 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특정 행을 제거해 주고요. 네, 다음으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이 다음의 작업인데 일단 저희는 먼저 이전처럼 정규 표현식을 활용해서 그 펑츄에이션 등의 어떤 자음과 모음 빼고의 어떤 더미 데이터를 지울 건데
정규 표현식이 외국어와 다르게 약간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자음과 모음 그리고 완성형 문자가 있기 때문에 이걸 따로따로 기역에서 히읗, 아에서 이, 가에서 힛까지 하면은 이제 모든 한글을 포괄하는 것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규 표현식을 수행해서 한글과 공백을 제외하고 모두 제거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 제거해 준 작업에서 이제 널 값을 탐지해서 제거되었을 때 데이터가 없을 경우까지 고려해 가지고 데이터를 정제를 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토큰화 과정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전에 NLTK를 썼던 거와 다르게 코엔엘파이 라이브러리 중 OKT 분석기를 형태소 분석기로 사용할 것입니다. 코엔엘파이에는 여러 형태소 분석기가 있는데 적절한 것을 골라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OKT를 사용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일단 OKT 라이브러리에는 스템이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것을 true로 설정하면 이 보시는 예시와 같이 만드느니 만들다처럼 동사나 형용사의 원형으로 변형해 주기 때문에 정규화가 되는 그런 절차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용어도 몇 개 사용자 정의대로 설정해 주어서 제거를 해 줍니다. 참고로 불용어는 사용자마다 정의하기에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를 검토하면서 계속해서 추가해 주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에 각각의 토큰화를 적용하고 OKT의 경우 속도가 좀 느려서 145,000개 학습 데이터를 토큰화하는 데 약 9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류기 모델이 텍스트를 인풋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데이터에 정수 인코딩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과정 자체는 앞에 경훈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단어 집합 보캐블러리 만들고 그 인풋한 라이브러리에서 토커나이저 함수를 활용해서 단어 보캐블러리 데이터를 설정한 뒤에 각 단어의 고유한 정수 라벨을 네, 찍어 봤습니다. 이제 그 케라스 토커나이저의 인자로 앞서 토커나했던 텍스트를 넘겨주면 토커나이저는 텍스트를 이제 대응되는 숫자 인덱스로 변환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에서 Y트레인과 Y테스트를 별도로 저장해 주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전체 데이터에서 앞서 빈도수가 낮은 단어를 제거해 주었으므로 이 과정의 경우 경훈님께서 설명하신 그 버케블러리 인덱스 내에서 상위 빈도 인덱스가 앞으로 쏠리는 점을 이용해서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데이터에서 빈도수가 낮은 단어를 제거해 주었으므로 널값의 데이터가 다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길이가 1, 2 미만인 경우에 데이터를 지우는 작업을 간단히 해 주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의 길이를 확인해 보니 이제 200개 정도가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길이의 샘플들의 길이를 동일하게 맞춰주는 패딩 작업을 진행해 봐야 되는데요. 그전에 적절한 패딩 길이를 설정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길이 분포 그래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니까 한 30 정도면 대부분의 데이터가 가능하겠다라는 수치가 보이고 30 이하인 샘플의 비율을 실제로 찍어보니 94%의 데이터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맥스랭스를 30으로 설정해서 엑스트레인과 엑스테스트를 패딩했습니다. 이제 LSTM을 이용한 모델 학습을 시켜볼 건데요.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인풋해주고 임패딩 차원은 100으로 설정하고 분류기는 LSTM으로 사용합니다. 앞서 과정과 막 다를 게 없고 그냥 레이어 하나만 추가해주면 되고요. 얼리 스타핑 함수 또한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밸리데이션 로스가 4번 이상 증가할 시에 학습이 중도에 중단하여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모델 체크 포인트를 사용하여 밸리데이션 어큐러시가 이전보다 좋아질 경우에만 모델을 저장시켰고요. 이진 분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액티베이션 함수가 시그모이드입니다. 에포크를 15로 설정하고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검증 데이터의 20%로 정확도를 확인하면서 진행했습니다. 학습 시간은 총 20분 정도 소요되었고요.
원리 스타핑 종료 조건에 따라 8번째 훈련이 멈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증 데이터의 정확도가 가장 높을 때 저장한 모델을 불러와 테스트 데이터의 정확도를 측정하니 85%의 정확도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데이터는 네이버 쇼핑 리뷰 데이터입니다. 쇼핑 리뷰 데이터는 총 20만 개의 리뷰로 구성된 데이터로 평점이 5점 만점에 1.2점, 4.5점으로 구성된 데이터입니다. 3점인 리뷰는 데이터 구성 시에 중립으로 판단하여 제거되었습니다. 쇼핑 데이터는 영화 데이터처럼 바로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며 우리는 레이블을 따로 부여하고 훈련과 테스트 데이터로 구분해 줘야 합니다. 평점이 1, 2인 리뷰에는 부정 레이블 제로를, 4, 5인 점수에는 긍정 레이블 1을 부여하고 감성 분류를 수행하는 모델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이번 실습에서는 형태소 분석기 맥캡을 이용합니다. 데이터를 불러오면 초기에는 레이팅스와 리뷰열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레이블을 만들어주기 위해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3 이상이면 긍정, 3 이하이면 부정으로 레이블을 부여해 줍니다. 이전에 영화 데이터에서 한 전처리처럼 그 중복을 제거하고 널값을 없애줍니다. 그 다음으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3대 1의 비율로 나눠줍니다. 데이터 분포는 레이블별로 골고루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의 50대 50 분포로 클래스별로 골고루 분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앞서 마찬가지로 마저 정제해 줍니다. 정규 표현식을 이용하여 한글과 공백을 제외하고 모두 제거해 주었으며 이제 토큰화를 위한 모든 정제 과정을 마쳤습니다. 네, 형태소 분석기 맥캡을 사용하여 토큰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는 앞서 사용했던 OKT 라이브러리와 비교하면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이제 분류기가 텍스트를 숫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데이터의 정수 인코딩을 수행합니다. 과정은 앞서 진행했던 내용과 유사합니다. 대신 이번에는 1 이하인 빈도수 단어만 골라내었고요. 희귀 단어의 비율은 45%인데 등장 빈도는 1%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많이 등장하지 않는 단어이므로 희귀 단어를 제거해 주었고요. 그리고 단어 집합을 토크나이저의 인자로 넘겨주면 토크나이저는 텍스트를 숫자로 변환시켜 줍니다. 정수 인코딩 과정에서 이보다 큰 숫자가 부여된 단어들은 OOV로 없는 단어 처리를 해줍니다. 이제 서로 다른 길이의 데이터 길이를 동일하게 맞춰주는 패딩 작업을 진행합니다. 역시나 데이터의 길이 분포 그래프를 찍어 보니까 맥스랭스 80 정도면 대부분의 데이터가 커버 가능한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맥스랭스를 80으로 설정해서 패딩해 주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학습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GRU 모델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제가 콜레버토리로 이 실습 코드를 따라 했는데 이 맥캡이랑 GRU가 충돌해서인지 아니면 GRU 자체적인 문제인지 몰라도 제 코드상에서는 GRU가 돌아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코드의 경우 위키독스의 설명문으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마저 하자면 RNN 계열 중 초기 모델인 GRU 모델이 베이스 모델이며 임베딩 사이즈는 마찬가지로 100입니다. 얼리 스타핑을 똑같이 넣어 주었으며 조건은 밸리데이션 로스가 감소하지 않을 때입니다. 15F 후에 배치 사이즈 60으로 진행한 결과 비교적 높은 92%의 테스트 정확도를 얻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게임 플랫폼 스팀에 등록된 한국어 리뷰에 대한 감성 분석입니다. 앞서 진행했던 분류 문제들과 동일하게 이진 분류 태스크입니다.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이전에 바이 LSTM의 이론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이디렉셔널 LSTM은 두 개의 독립적인 LSTM 모델을 함께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주황색 LSTM은 정방향으로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양방향 LSTM은 뒤의 문맥까지 함께 고려하기 위해 이 초록색의 역방향으로 처리하는 LSTM 계층도 추가합니다. 각 단계에서는 두 LSTM 계층에 히든 스테이트를 연결한 뒤 이 연결시킨 벡터를 최종 히든 스테이트로 저장하여 학습에 활용합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정방향 LSTM은 마지막 시점에 히든 스테이트를 출력층으로 보내서 텍스트 분류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역방향 LSTM은 보시다시피 마지막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가 X4 하나만 본 상태이므로 이 상태로 반환하면 정보량이 매우 부족합니다. 따라서 역방향 LSTM의 경우는 첫 번째 시점의 은닉 상태를 반환해야 적절한 양방향 LSTM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스팀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이 데이터는 게임 유통 서비스인 스팀에 각종 게임에 달린 한국어 리뷰를 수집한 것입니다. 게임 커뮤니티의 특성상 비속어나 은어가 많이 사용된 것이 특징이며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1대1에 가깝도록 샘플링되었습니다. 스팀 데이터의 경우 네이버 쇼핑 데이터와 출처가 동일하기 때문에 전처리 방식 또한 이전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 제거, 널값 제거, 정규 표현식을 활용한 한글과 공백 제거, 토크나 정수 인코딩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비율을 3대1로 나누었습니다. 그다음 패딩은 학습 데이터 길이 분포도에 따라서 60의 맥스 랭스로 설정하여 패딩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 학습을 진행합니다. 양방향 LSTM 또한 구현이 간단합니다. 양방향 LSTM 모델이 베이스 모델이며 임베딩 사이즈는 100으로 설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얼리 스타핑을 넣어 주었으며 조건은 밸리데이션 로스가 감소하지 않을 때입니다. 에포크 15에 배치 사이즈 256으로 진행한 결과 에포크 7에서 얼리 스타핑으로 학습을 중단하였으며 78%의 테스트 정확도를 얻었습니다. 참고로 이게 LSTM이 바이 LSTM이라고 좀 더 느린 것보다는 둘의 속도가 뭐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LSTM보다 바이 LSTM이 좀 더 빠른 것이 좀 신기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에 학습한 모델을 적용시킨 결과입니다. 비교적 높은 예측률을 보여주는데요. 네. 저희는 여러 가지 이렇게 데이터를 다루어 보고 텍스트 데이터 분류에 대해서 다양한 케이스별로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초급 14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